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도 시작을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자, 평행사변형 중은 우리가 입력값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먼저 넘버 숫자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숫자 값을 입력을 받고 자, 이제 판단을 합니다. 판단 기호가 되겠죠. 자, 넘버 입력받은 숫자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가 되고,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짝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스크래치로 활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로 이동을 하여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감지로 이동하여 무엇을 묻고 기다리기. 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제호로 이동하여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if else의 구문이 되겠죠. 연산으로 이동합니다. 같다라는 블록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나누기의 나머지. 아래쪽 연산 블록이 좀 더 아래쪽에 보시면 무슨 나누기의 나머지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입력한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에서 입력받은 값을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에서 입력받은 값을 대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지로 이동하여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입력받은 값을 대답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순서대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작으로 이동하여 형태로 이동하여 말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입력한 숫자는 짝수입니다. 자, 그리고 복사해서 0이었을 때 짝수니까 아니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홀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홀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45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45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해서 입력한 숫자는 홀수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됩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 구하기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했고요. n에는 0, 썸도 0,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n은 n 플러스 1이 되고 썸은 썸 플러스 n이 됩니다. n의 값이 100보다 크면은 얘를 조건이 만족할 때 얘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n의 값은 증가를 하고 썸은 썸 플러스 n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100까지 저장을 하고 n의 값이 100보다 크게 되면 조건에 만족해서 썸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이동하여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데이터 값으로 이동하여 변수 만들기 n의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썸값 반복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어로 이동하여 까지 반복하기 전에 데이터 값에서 이동하여 n 값을 정하기 가져오고요. 썸에 0 값을 정하기 가지고 옵니다.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n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썸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연산 블록으로 이동하여 같다라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로 이동하여 n은 1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n의 값은 바꾸기 1만큼 바꾸고 썸에는 썸 플러스 n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썸 플러스 n의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말하기 연산 블록으로 이동하여 결합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썸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반복하게 되고요. 썸은 썸에다가 n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n의 값이 0이었습니다. 썸의 값이 0이었어요. 자, n의 값이 1이면 썸은 썸 플러스 n이기 때문에 0 플러스 이렇게 값이 됩니다. 그럼 1이 되겠죠. n의 값이 2가 되면 썸의 값은 1이니까 1 플러스 넘의 값은 2, 3이 됩니다. 넘의 값이 3이면 s는 썸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겠죠. 넘의 값이 3이니까 3이 되겠죠. 6 이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더해서 썸은 505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은 100이 되고 썸은 5050이 되겠죠. 넘버는 100, 썸의 값은 5050 이렇게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각 영상이 끝나면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스크립트로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 과제 제출하기 각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학번 이름 넣으시고요. 문제를 체크하신 후, 문제 답을 체크하신 후 파일 추가하기,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스크래치 과제에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문서의 스크래치 과제에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꼭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1968년 어느 날 컴퓨터 과학자인 더글러스 앵겔 바트는 마우스를 비롯해서 워드 프로세스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실시간 화상회의 등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컴퓨터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세상을 꿈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컴퓨터의 입력장치, 문서 작업, 실시간 화상회의 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보편화된 일상이지만 이 시대에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컴퓨팅 시스템의 개념을 알고 실생활에 활용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의 역할을 알고 각각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다양한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은 정보사회의 각종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에 의해 동작하는 등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이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음을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컴퓨팅 시스템 활용은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길찾기라든지 컴퓨터로 문서를 편집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전자장치를 하드웨어라고 일컫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처리장치,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처리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를 CPU라고 하고요.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장치 GPU가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주격장치에 저장된 자료와 프로그램 읽어와 실행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CPU와 GPU 형태고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CPU와 GPU 형태입니다. 기억장치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장치는 프로세스나 임시 자료가 저장되는 주기억장치와 프로그램과 영구적인 자료를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 SSD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의 하드디스크, SSD, 램, 스마트폰의 메모리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입력장치,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컴퓨팅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장치로 입력받은 문자라든지 소리, 이미지 등의 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등이 있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터치 스크린 등이 있습니다. 출력장치 보도록 할게요. 컴퓨팅의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라든지 도형, 그림, 영상, 소리 등으로 변환해서 표현하거나 외부의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모니터라든지 스피커,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스피커, 진동 모드 등이 있습니다. 통신장치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이나 전자장치 간의 데이터를 유선 혹은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컴퓨터에 랜카드라든지 유무선 공유기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라든지 랜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력장치, 컴퓨팅 시스템 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들이는 장치로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태블릿, 웹캠, 터치스크린, 조이스틱, OMR, 바코드 판독기, 마이크, 게임 핸들 등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령어 해석이라든지 연산, 처리 등을 수행하여 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재현한 장치를 말합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의 뇌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나누고요. 주기억장치는 롬과 램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롬은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지만 램은 전원이 꺼지면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단지 읽을 수 있는 기억 장치로 롬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보완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메모리로서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조기억 장치는 처리 결과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간 보존하거나 복사하여 옮기기 위한 장치로 하드디스크, CD롬, DVD, USB 메모리, 메모리 스틱, SD카드, SSD 등이 있습니다. 출력 장치는 기억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억 장치로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빔 프로젝터,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통신 장치는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랜카드, 무선 공유기 등이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모음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입력 장치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할 때 만나는 화면 메뉴를 말하고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체제 보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운영체제 명령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브나 펌웨어가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보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자가 있고요. 컴퓨터 사용을 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운영이 되고 게임이라든지 계산기, 문서 편집, 음악, 검색 브라우저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맥OS,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모바일, 신비안, 바다 등이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업무용으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통신용으로는요, 웹브라우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용으로는 그래픽 프로그램, 소리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는 기계장치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장치를 움직이는 기술이나 방법을 뜻합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와 컴퓨터 모든 주변의 장치들, 입력, 기억,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통신장치, 이러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기계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일의 순서를 지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령어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할 때 만나는 화면의 메뉴를 말하며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너와 나 혹은 나와 컴퓨터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고요. CUI 혹은 GUI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CUI는 문자 사용자 인터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면 컴퓨터 일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문자 형태로 보여주는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GUI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그림으로 된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